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전셋값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정말 오래전부터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전셋값이 매매값을 추월한 아파트가요. 그 가구 수가 99만여 가구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사상 최대치를 매번 경신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정부에서 각종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지금 박차를 좀 가야 할 때입니다. 많은 대책들이 나와서 또 시장의 분위기가 좀 온화해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할게요. 전화 받을게요. 02-2077-6330번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여기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02-797-0300번 문자 번호입니다. 문제로 질문 남겨주셔도 저희가 답변해드리니까 이 두 개 번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추운 날씨는 이제 없을 거라는 날씨 예보가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대표님, 네. 우리 이제 날씨처럼 부동산 시장도 좀 뭔가 좀 봄이 다가오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 최근의 상황 좀 점검해 주신다면요. 일단 엊그저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경제 정책 또 부동산에 대한 부분도 좀 언급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저께도 또 마찬가지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부동산 대책도 나왔고, 자 어쨌든 간에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경제를 살리고 또 이제 부동산도 살리겠다라는 의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근데 이제 과연 그거를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기도라는 게 꼭 교회에서 누구를 믿고 기도하는 것보다도요. 그런 간절히 원한다라는 바람이 있다면요. 반드시 그거는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 마음에서 저도 부동산 시장이 풀리고 경제가 이렇게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고, 마찬가지 온 국민들이 그런 바람이 계속 이어진다면 금방 봄이 다가오지 않을까. 부동산 시장의 봄은 빨리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봄이 하루라도 빨리 오길 기대하면서 저희는 그 사이에 틈새 전략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고 있고요. 여러분들 빨리 전화 주세요. 첫 번째 시청자님 오늘 만나러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예, 제가 용산에 네. 프루지오 서밋이라고요. 예, 이번에 예. 대우건설에서 시공하는 주상복합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네. 예, 거기를 제가 이번에 분양권을 지금 청약을 했어요. 예. 아직 계약은 안 했는데 이곳을 제가 원래는 매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좀 매수 형편까지는 안 돼서 네. 제가 분양권 전매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 향후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 형성될 건지 좀 전망을 좀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산에 있는 프루지오 서밋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번 점검해 네네.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용산역 바로 앞에 있는 네. 이 프루지오 서밋 항상 이제 공사 중에 있고, 네, 네. 또 용산이란 지역이 워낙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요. 네. 굉장히 또 지금 상황에서 이제 금리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각광이 높은 만큼 굉장히 입지적인 면이라든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네. 프루지오 서밋에 대한 인기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아, 네. 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를 분양을 실제로 받아서 끌고 가는 게 낫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그냥 중간에서 빠져나오는 게 더 유리하냐라고 네. 하는 거를 따져 보려면, 예. 자, 이걸 현실적으로 따져가야 돼요. 내가 구입하려는 부동산이 수익형 부동산이 되잖아요. 네. 오피스텔을 구입하시려는 거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그 오피스텔이 실제 분양 면적하고 전용 면적이 있어요. 그걸 예. 몇 평짜리를 지금 청약을 받으신 거죠? 전용 면적은 27.64제곱미터입니다. 예. 27.64요. 그럼 네. 대체적으로 한 9평 정도 되는 거죠, 전용 면적이. 예, 예, 맞습니다. 그거를 얼마 정도에 받으셨죠? 분양가는 3억 3,2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향후에 그쪽에서 이제 임대가를 얼마를 기대를 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정확히 생각한 건 없습니다. 예, 예. 그쪽에서 얘기하는 기대치가 있어요. 매월 보증금 얼마 정도 네. 될 것이다. 자, 그러면 3억 3천에 네네. 전용 면적 기준 9평짜리라고 한다면요.
네네. 자, 이 근처에 오피스텔 상황들을 혹시 살펴보셨나요? 살펴는 봤는데 네. 바로 맞은편에 삼성 레미안 SI 오피스텔이 있어요. 네네네네. 모두 주상복합이고 여기가 똑같이 이게 한동식 아파트 오피스텔식으로 이게 지어지고 있더라고요. 네네. 네, 거기는 근데 여기하고 다른 게 이제 평수가 네. 여기는 저희 여기 서밋 같은 경우는 네. 7.9대에서 그 48제곱미터까지 있는데 거기는 네. 48제곱미터부터 시작이에요. 네네. 그래서 좀 평대가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투자 가치가 높은 이 서밋으로 좀 결정하게 됐습니다. 아, 자, 이렇게 보시죠. 네. 지금 이쪽 구역에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 예. 거주를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사무실 용도로 쓰느냐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어요. 네. 사실은 실제 요즘 분양되는 아파트들 중에서 예. 거주 말고 사무실 용도로 쓰는 오피스텔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네. 예, 근데 지금 여기가 실제로 사무실 용도로 많이 쓰여지게 될 것으로 보이긴 해요. 네네. 그렇게 맞습니다. 보면 임대가 자체를 네. 작게 예를 들어 9평짜리를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를 둔다면 네. 어느 위치에 임대가를 받을 수 있느냐가 매매 금액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네네. 그럼 인근에 있는 임대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무실 기준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 거주 용도가 아니라. 네. 자, 왜냐하면 자 그런 건 있습니다. 이 근처에 지금 입지되는 기업체라든지 네. 여러 가지 그 환경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자, 근데 생각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서는 너무 과하게 지금 마케팅이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아, 예. 워낙 입지가 그 용산역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네. 누구든지 그 이 한강로를 지날 때마다 보여지게 되는 중요한 입지일 수도 있고요. 예. 또 교통환경 개선, 향후에 뭐 신분당선이 이쪽으로 이어진다라고까지 모든 것들이 다 지금 가미돼 있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적 흐름상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인기가 좋은 만큼 제가 예. 봤을 때 9평짜리가 3억 3천으로 가기에는 사실은 좀 금액이 좀 과하지 않나 싶어요. 예. 제가 과하다는 얘기는 3억 3천에서 3억 5천, 4억 정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9평짜리가. 그러면 실제 업무지구 안에 있는 9평 정도의 시세하고요. 이 네. 그 월세 비중을 이렇게 대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네. 지금 이미 기존에 있는 10년이 안 된 대략 한 5년 안쪽으로의 그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2억 5천에서 3억 안팎입니다. 예.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3억 3천이라는 얘기는 이미 그런 그 향후의 미래 가치까지 모두 반영된 상태에서 분양 금액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밀려 들어온다는 조금 모호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요즘 오피스텔 시장이 그렇게 넉넉하게 많은 분들이 투자 네. 가치로 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갸우뚱갸우뚱 하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좀 그 시세 차익을 조금 더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네. 이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가치는 높은데 네. 가져갈 필요가 있다 없다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여기에 내가 투자 금액이 얼마 묶여질 것 같고 나중에 월세금은 얼마를 받을 것이고 나중에 이익금은 얼마를 챙길 것 같은데 중요한 네. 건 제가 여기서 보는 견지에서는 추가되는 그 어떤 이익률 즉 그 어떤 매매 금액에 대한 상승 기대감은 별로 없다라는 거 하고요. 네. 대신에 어떤 월세 비중으로 사무실로 했을 때는 임대 수익률이 한 5% 이상은 충분히 좀 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다면 내가 관점을 수익형으로 아예 가느냐 수익형 플러스 시세 차익을 가느냐는 우리 그 시청자분의 관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은 자금을 놓고 굳이 나중에 향후 시세 차익이 되지 않는데 꼭 얼마 안에 월세를 은행에 놓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보다 월세도 잘 들어오지만 시세 차익도 더 기대가 될 수 있는 걸로 조금 더 들여다보시든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더 해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위치나 여러 가지는 너무 좋아요. 네네. 지금 그 향후에 어떤 이게 2017년 입주잖아요. 예. 그때까지 어떤 불어일으킬 만한 어떤 소재, 어떤 네. 지역적인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은 맞습니다만은 지금 닦아놓고 3억 3천인의 전용 면적 9평짜리는 조금 좀 꾹 찬 금액이 아닌가 싶으니까요.
좀 잘 한번 그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시청자님 예, 알겠습니다. 네. 쉽지가 않죠. 이윤환 대표의 말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예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예. 어떤 궁금증 갖고 계십니까? 강남구 대치동이에요. 네. 그 30평대 아파트를 네네. 전세를 안고 사서 한 15년 정도 두면 그 어떨까 싶어서요. 저희가 지방이라서 아, 네네. 예. 그냥 저희가 나중에 살 아파트도 필요하고 해서 미리 구매를 좀 해둘까 하거든요. 특정 아파트를 보신 건 아니고 한 강남 대치동 정도만 어떨까? 이 정도만 대치동에 한 생각하셨던 삼성 건가요? 아파트 정도밖에 못 봤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미래 향후 전망 좀 점검해 볼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그 지방에 계신데 네. 투자처를 강남에 있는 아파트로 지금 삼고자 하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목적이라고 따진다면 뭐 앞으로 향후 10년이나 15년 후에 내가 들어가 살 집을 좀 미리 네. 혹시 그때까지 계속해서 가격이 좀 올라서 준다면 네. 지금 옛날 그러니까 나중에 있을 금액보다 좀 낮은 금액으로 접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미리 네. 사두는 거 하고요. 네. 또 여기서 이제 전세를 끼든 월세를 끼든 또 만약에 월세를 끼게 된다면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목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사실 투자 금액이란 게 전세를 끼고 얼마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게 네. 되는데 아니면 월세를 끼면 얼마 이렇게 되는데요. 네. 만약에 그 거주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 만약 한 2, 3년 후에 내가 거주를 목적으로 해서 네. 지금보다는 조금 더 2, 3년 후에 가치가 더 올라갈 걸 예상해서 미리 약간 사둔다라는 개념에서 출발한다면 제가 오케이를 할 것 같아요. 네. 물론 꼭 삼성 아파트가 아니라 네. 대치동이라는 어떤 그 좋은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시장에서 갖고 있는 일단 강남의 어떤 구매력으로 따진다면요. 네. 시기가 지날수록은 항상 강남부터 오르기 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침체라기보다도 언젠가는 다시 상승 곡선을 탈 때 그때 네.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사두는 거, 즉 2, 3년 안쪽에 계획을 두고 하시는 거는 괜찮아요. 네. 그런데 지금 10년이나 15년 후에까지 네. 기다렸다가 내가 여기를 미리 사둔다 하는 거는 안 맞는 겁니다. 투자에 대한 방식으로 따진다면. 자, 왜냐하면 강남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땅이 제일 중요해요. 땅. 네. 자, 땅이라는 어떤 강남 입지에서의 토지, 집가 상승이라는 이런 부분은 지금도 꾸준히 물가 상승을 상회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는 건 현실입니다. 네. 근데 이 건물분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노후되거든요. 네. 지금 보신 삼성의 그 대치동에 있는 삼성 레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가 2000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앞으로 10년, 15년 가도 사실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또 거주하는 데 있어서 여기가 꾸준히 뭐 전세금이 더 올라간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또다시 신축이 재건축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몰려가는 현상들이 또 나타나겠죠. 자, 그랬을 거라고는 꾸준히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맞지 않는 구조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고 생각한다면요. 네. 향후에 10년, 15년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아파트가 아닌 땅에 대한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는 제가 그 반대는 안 합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아파트라는 어떤 종목, 거주의 환경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건물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사실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왕 어떤 투자적인 관점에서 해본다면 현재 있는 모습보다도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선정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도 같고요. 네. 자, 그렇게 된다면 꼭 대치동을 선정할 이유는 없거든요. 네. 대치동에 예를 들어 음마아파트라든지 또 개포동에 개포중앙이라든지 그중에서 음마아파트가 대치동에 있으니까 그럼 난 대치동에 음마아파트를 할래. 이것도 맞지 않는 부분이라 이거죠. 이 재건축이라는 시장은 실질적으로 재건축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 또 사업성이 얼마나 좋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네. 그냥 생각 같아서는 제가 대치동이 일단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강남이기도 하고 강남이지만
그 향후에 지금 삼성역이라든지 이런 네. 그 어떤 그 강남에서의 더 강세로 이어질 수 있을 때 가장 근거리에 인접한 지역이 대치동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층들이 떠나가지는 않기 때문에 훨씬 나중에 유리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종목적인 선택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네. 지방에 계시는데 서울 쪽에 어떤 투자를 너무 막연하게 강남에 아파트를 사두면 시세 가치가 떨어지진 않고 좀 다만 얼마라도 오를 거야 라고 하는 거는요. 옛날 한 10년 전에 좀 진행을 하셔야 됐었던 어떤 아파트에 대한 투자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네. 요즘은 그런 식으로 투자를 잘 안 합니다. 실거주 목적이냐 아니냐를 놓고 실거주라면 지금 분양되고 있는 분양 아파트라든지 신축 아파트 네. 이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요. 네. 투자라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재건축 아니면 재개발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 거주는 안 하지만은 실제 작은 소액 투자라고 한다면 서울시 중심부에 다세대주택 빌라 같은 경우도 전세를 놓든 월세를 놓든 그것도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한 하나의 관점에서 투자 용도로 지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자, 여러 가지 다변화된 그런 시장, 즉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구조에서 지금 생각하는 어떤 강남 대치동의 아파트다. 이거는 옛날 방식의 투자이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해 보시고요. 조금 더 네. 명확한 계획이 잡힌다 싶으면 다시 한번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077-6330번 전화 받고 있습니다. 다음 분 연결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예요. 안녕하세요. 연결됐어요? 연결됐어요, 시청자님. 네.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네. 노원구, 노원역이요. 예, 여기 옆에 그 6단지 주공 아파트, 네네, 그 24평형인데요. 네. 그걸 앞으로 그 전망이 있으면은, 그대로 보유를 하고 싶고, 아하, 네네. 전망이 없다가 하면은 매매를 하고 싶고, 지금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네. 전망이 없으면은 그 이번 6월 달에 그 세입자 만기니까 아, 네네. 매매를 할까. 예, 전망이 있으면은 그대로 또 알겠습니다. 보유를 하고요. 네. 그겁니다. 네, 이제 만기가 임박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더 끌고 네. 가야 될까 아니면 그냥 이제 네. 적당한 선을 팔아야 될까 이제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점검해 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지금 그 상계동에 상계 주공 아파트 6단지를 이제 24평을 갖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요거를 지금 거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임대를 놓고 계신가요? 임대인데 6월 말에 임대 만료예요. 아, 그러면 그 임대가 전세예요? 월세예요? 전 월세입니다. 아, 반전세신가 보죠? 네네. 네. 자, 그러면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거주를 네. 이쪽에 다시 거주할 목적은 아니신 거죠? 거주 목적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향후에 좀 시세 가치가 좀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다면 지금 5월 달 가서 좀 한 2년을 더 놀 거고 예, 예.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이제 팔 거다. 이렇게 지금 그 향후의 가치를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상계 주공 6단지 한다면 입지적으로 노원역이 그 이쪽에 있는데 지금 노원역이라고 한다면 7호선하고 그런 식으로 4호선하고 더블 역세권이에요. 네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상계 주공 6단지가 노원역 근처에 이렇게 배치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상태에서 그 입지적으로 좋은 환경이 있다면 이 그 창동 차량기지하고 도봉 운전 면허 시험장 있죠. 네네. 여기가 이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이쪽에 개발 계획이라는 부분이 조금 가시화되고 첫 삽이라도 뜨게 된 순간 사실 이 근처에 있는 가격이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은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그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한다는 부분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네네. 이미 2030 서울 도시기본 계획에 의해서 이쪽 구역이 그
7개 광역 거점으로 이렇게 상승이 되면서 이쪽 지역에 대한 개발 라인이 거의 확정됐다시피 지금 많은 분들이 이슈화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처에 있는 7단지서부터 9단지서부터 10단지서부터 이런 아파트 단지들은 이미 가격이 좀 올랐어요. 작년 2014년 한 해 동안을 살펴본다면 네네. 지금 갖고 계신 6단지도 이 영향을 받아서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조금 올라섰습니다. 네네. 자, 그럼 여기서 뭘 따지냐 하면 내가 지금 이걸 갖고 갈 목적을 따질 때 이걸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향후 시세차익형으로 가져갔을 때 내가 여기에 묻혀진 금액, 지금 혹시 전세 보증금이 얼마죠? 보증금은 3천만 원이에요. 자, 3천에 월 얼마씩 받고 계세요? 70만 원이요. 70만 원이요. 그러면 지금 판다면 얼마에 팔 수 있으신가요? 대충 물어봤더니 2억 9천이라 하던데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여기에 지금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라면 2억 6천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2억 6천을 주고 이거를 사서 월세를 70만 원 주는 게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져가는 거는 사실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죠. 네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저금리 기조상 이런 집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월세가 70에서 80, 90으로 늘어나긴커녕 오히려 70에서 65로 다운될 수 있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여기에 2억 6천이라는 자금을 묻어놓고 과연 2억 9천에서 얼만큼 더 올라갈 것이냐 이거를 계산해서 만약에 3억이나 3억 1천 정도 3억 3천까지라도 올라서준다. 10%가 올라갔어요. 네네. 자, 그러면 내가 2억 9천 투자해서 한 2, 3천을 벌 거라면은 그게 향후에 2, 3년 후에 벌어질 거라면은 사실은 투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저라면 안 합니다. 네네. 저라면 지금 이쪽에 투자를 안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출발을 하셔야 돼요. 네. 그냥 이거 말고 다른 대안책이 없습니다라고 한다면은 솔직히 5월 달에 만기 됐을 때 한 2년을 더 기다려도 옆에 이런 창동 촬영 기지의 개발 라인 때문에 약간의 반등은 더 될 수 있습니다라는 좋은 여지는 있어요. 예, 예. 근데 딱 지금 출발해서부터 지금 만약에 새로 산다면이라는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그럼 내가 2억 6천을 주고 이거를 매월 70만 원 월세 받기 위해서 이거를 산다라는 것도 사실은 좀 맞지 않는 부분 같고요. 수익형 부동산으로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참에 5월달 기준으로 해서 지금 분위기가 어느 정도 살아있을 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많이 좀 죽어가고 있는데 아직은 살아있는 분위기거든요. 네네. 특히 구매력으로 따진다면 20평대가 10평대보다는 훨씬 높아요.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도를 해더라도 사는 분도 그런 가치 때문에 2억 9천에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네. 매도를 계획을 하세요. 예, 예. 매도를 하고 2억 9천을 가지고 알차게 다른 곳에서 수익형 부동산이라든지 시세차익형 부동산이라든지 이거보다 네. 더 나은 거를 도모를 하신다면 충분히 더 좋은 것들이 보일 겁니다. 네네. 그런 확신이 들기 위해서는요. 제가 세미나를 한번 추천을 해드릴게요. 예, 예. 세미나에 오셔서 자 그래? 그럼 이거보다 그럼 일단 네 그 팔아달라고 해야겠네요. 그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결정 지금 내리시는데 그쪽에서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방송 외에도 무료 세미나 여러분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입니다. 1월 19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되고요.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국토개발연구소 이은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 되는 매물정보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2077-6392번 전화 열어둘 겁니다. 여기로 전화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 이해나 투자연구소 이수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두 분의 소장님과 함께할 텐데 오늘 매물 궁금하시죠? 이수희 소장님 어떤 매물입니까? 네, 저는 이제 마포구 합정동 매물을 준비했는데요. 아무래도 복합 개발이 좀 많이 준비된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 호재로 인해서 미래 가치가 좀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고용상실이 또 많이 되기 때문에 임대 수요도 풍부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합정동 잠시 뒤에 가겠습니다. 이번엔 김연아 소장님의 매물 열어볼게요. 어느 곳입니까? 네, 업무지구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요. 앞으로 개포주공 이주소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양재동 3룸 다세대 주택 준비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전세 끼고 투자 시에 2천만 원에 굉장히 적은 금액에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고요. 두 번째 매물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붙지 않은 한남 뉴타운 4구역입니다. 자, 3법 부동산 통과, 3법 통과에 의해서 가장 큰 수혜 지역이라고 하면 강남하고 용산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중에 한남 뉴타운에 위치한 프리미엄이 붙지 않은 한남 뉴타운 4구역 다가구 주택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부터 보겠습니다. 양재동 준비했습니다. 가시죠.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예요. 2014년 10월에 준공 완료됐고요. 5층 건물 가운데 5층입니다. 매매 금액이 3억 4천만 원입니다.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3억 2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매물 김연아 소장님의 매물인데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역시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시세 차익형도 바라보시고요. 연 수익률이 높은 것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형도 맞고요. 또한 연 수익률까지 받쳐주는 매물입니다. 자, 시세 차익형이라고 하면은요. 어느 개발에 호재가 있어서 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야 되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개포주공 12,000세대 이주수요 배후 지역이죠. 바로 개포 주공과 맞닿아 있는 양재 2동에 위치한 3룸 다세대 주택으로서 앞으로 시세 차익형,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매가를 전세가가 추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매물이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수익형입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업무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곳에 위치해 있어서 다른 같은 빌라의 경쟁력보다 오히려 더 많은 우수성 입지, 그러니까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또한 신축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익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보증금 5천에 약 135만 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해서 연 수익률 10%를 바라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업무 빌딩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그 인근에 매물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주변 지역 좀 하나하나 볼까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58m 도로변을 끼고 있는데요. 58m 도로변 바로 앞에요. 소비자 보호원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택건설이 지금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죠. 이택건설이 바로 입주해 있는 상태고요. 바로 그 옆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해서 대한무역투자진흥원이 있고요. 또한 그 옆으로 한국문화예술원, 자, 현대기아 본사가 또 그 맞은편에 다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업무지구의 접근성은 도보 3분 이내로 가능한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대 수익을 가장 많이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자연환경 굉장히 뛰어납니다.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요, 공기가 굉장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청계산, 대모산, 구룡산, 우면산에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양재 시민의 숲이죠. 이제는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요. 공원이 내 집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요소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 접근성에 의한 양재천도 같이 이용할 수 있거든요. 공원 접근성에 의한 부동산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초중고가 같이 모여 있습니다. 3룸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자녀를 둔 학부형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양재동 그 인근 지역에 있는 개발 호재들은 뭐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매물 같이 끌어올릴 만한 것들 위주로 좀 봐주세요. 앞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듯이요. 역시 개포 주공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3법 통과에 의해서 가장 수혜를 받는 지역이 바로 이 강남 재건축인데요. 이 강남 재건축은요, 이제 부동산 3법 통과에 의해서 아무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쭉 나아갈 길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 개포주공 같은 경우에는 1단지에서 4단지까지 개포 시형까지 모두 12,000세대입니다. 특히 개포주공 2, 3단지 시형 아파트가 올 3월부터 이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모두 4,500세대가 움직이거든요. 지금 불과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전세 가격이 한 달 전만 하더라도 3억 정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본 매물 같은 경우는 3억 2천에서 3억 3천에도 전세가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면, 본 매물이 3억 4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반기 정도 되면은 전세가가 분양 가격을 추월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같이 매물 가치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지역에요. 삼성 R&D 센터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올해입니다. 올해 7월에 준공 예정인데요. 모두 10,000명이 입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모두 10,000명이 입주를 시작하는데요. 기존에 이미 이 지역 같은 경우는 7만 명의 R&D 센터 연구 인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10,000명이 더해지기 때문에 임대 수요는 굉장히 좋고요. 특히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요. 실질적으로 전월세나 제가 현장에서 뛰는 사람으로서 제가 느끼는 건데요. 오히려 강남구의 뭐 논현동이나 반포동, 역삼동보다 오히려 양재동의 임대 수익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개발 호재가 굉장히 다분하고요. 여기에 따른 이주 수요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제 건물 좀 보러 가겠습니다. 방이 3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이제 완공됐기 때문에 내부 사진도 저희가 보면서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점검해 주세요. 최초 분양 가격은 3억 9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본 매물 가치는 지금 3억 4천, 5천만 원 내린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14년 10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정남향의 네모 반듯한 모양의 위치해 있는데요. 남향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한 5층 중 5층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5층에 아무 그런 올라다니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복층 하면은 거의 일반인들이 느끼시기에 1.4m 정도밖에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본 건물 같은 경우는요, 58m 도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층고에 대한 완화가 있었습니다. 완화가 있기 때문에 복층도 2m 이상 되기 때문에 성인이 완전히 서서 돌아다닐 수 있는 정도의 복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용률에서 굉장히 유리한 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화장실이 2개 있고요. 방이 3개 있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 2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위아래로 화장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생활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거기에 드럼 세탁기랑 뭐 나머지 옵션 부분이 거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예쁘네요. 드라마 속에 나오는 집 같아요. 내부 사진까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가격 한번 들어보자고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매매 가격은 지금 3억 4천만 원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전세 가격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래서 사실 3억 2천에서 3억 4천만 원까지도 전세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실투자금 2천만 원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방송에서는 실제 투자 금액이 2천만 원이고요. 전세로 놓을 시에, 그다음에 월세로 전환 시에는요, 대출이 2억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35만 원 하면 연수익률 10%를 바라볼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물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요. 부장님, 유의점 한 가지만 점검해 주세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복층이란 말이에요. 복층 같은 경우는요,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에는 조금 불편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단을 올라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 매물 같은 경우를 매입하시려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 말고요, 젊은 층이나 아니면은 투자용으로 월세를 받으실 분들이 투자하시면 좋은 매물이고요. 실제 거주하시기에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매입 안 하시는 게 좋은 매물입니다. 네. 첫 번째 매물 점검했어요. 너무나 예쁘게 생긴 매물 점검했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3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정보 확인하시죠.
이수희 소장님의 매물 열어볼까요? 합정동입니다. 보시죠. 마포구 합정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6호선 합정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해 5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4천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1,500만 원 하면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포구 합정동 매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수희 소장님, 투자 포인트부터 점검해 주세요. 네, 일단은 마포구 같은 경우는 개발 여건을 잘 보면 4대 성장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중에 하나의 한 핵으로 들어가 있는 합정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적으로도 개발이 꾸준히 일어날 수 있고요. 그에 따른 고용인력 창출로 인해서 임대 수요가 지금도 많이 풍부한 편이지만 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임대 수요 풍부하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들이 계속 즐비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호선, 6호선 골드 라인 중에 하나가 바로 합정역 부근이기 때문에요. 합정역 도보 4분인 역세권 매물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매물의 가치를 좀 톡톡히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적 포인트 점검을 해봤어요. 이제 하나하나별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정역 역세권에 매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 입지적인 특징들 점검해 주세요. 네, 일단은 2호선, 6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데다가 도보 4분인 역세권이고요. 그리고 또 홍대 입구역이 또 근처에 있기 때문에 경의선과 공안철도까지 이용할 수 있어서 다각적인 역 이용이 가능하고요. 주변에는 메세나폴리스를 비롯한 홍대 상권 그리고 넓게는 신촌 상권, 합정역 상권도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권들이 굉장히 최대로 누릴 수 있어서 부대시설,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정리된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용산부터 지금 마포까지 업무 지역들이 계속 업무타운이 즐비해서 늘어져 있기 때문에요. 업무타운에 근무하시는 직장인들 그리고 연대, 고대, 이대, 내노라는 대학가가 또 즐비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대학생들과 그리고 직장인들의 배후 주거지로서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갖고 있겠습니다. 도보로 4분 정도만 걸어가도 또 한강변을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강 조망권까지 확보가 됐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변 시설 자체가 뭐 편의시설이라든지 뭐 원무타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조건은 또 앞으로 그 개발 호재로 인해서 또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는 앞으로도 쭉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매물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개발 호재도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은 업무타운까지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데 근처에 또 복합개발로 인해서 근처에 지어진 회사들이 또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인력 창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꼽자면 합정동 균형 발전 촉진지구를 질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1구역 공사가 끝나면서 시세 오름이 좀 있었고요. 2구역, 3구역 지금 계속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걸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좀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를 갖고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상암 DMC가 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첨단 IT라든지 또 여의도고 또 방송국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려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도 합정동이나 상수동 이쪽으로 지금 자리를 많이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가치 자체가 상승되는 요지를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이하게 볼 점은 아무래도 이제 홍대 상권이 아무래도 많이 퍼지다 보니까 홍대 상권 주변 지역 자체가 지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지역으로 상인들이 많이 퍼지면서 합정동, 상수동, 그리고 망원동, 서교동 지역까지도 지금 상인들이 많이 퍼지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그 지역 주변 자체가 가치가 조금씩 오름세를 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후광 효과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당일리 발전소 같은 경우도 지하화가 되면서 지상에 공원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홍대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오는 외국인들 그리고 내국인들까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적 가치가 한 단계 정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환경적인 요건까지 맞춰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상인들 굉장히 많죠? 학교 있죠? 그리고 인근 지역에 방송국 생겼죠? 임대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임대 수요가 지금 대학가만 해도 한 9만 명 정도 되는데 상암 DMC가 이제 8만 명인데 아무래도 롯데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게 되면 네. 아무래도 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0만이 넘어가기 때문에요. 고용인원 창출로 인한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합정역 주변에 근처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회사들이나 그리고 상권들이 굉장히 잘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요. 주변 지역의 배우 주거지 많이 찾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강남까지도
잘 갈 수 있고 용산, 공덕 쪽으로도 지금 이동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는 편이라서요. 인구 유입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 5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열심히 건물이 올라오고 있을 것 같아요. 건물 특징 점검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이 건축주분이 지으신 집을 제가 한번 가봤는데 아, 네네. 네, 굉장히 이렇게 럭셔리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내부를 정말 예쁘게 잘 꾸미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리석도 많이 쓰시고 그다음에 내 외부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꾸미실 예정입니다. 방 2개의 넓은 거실 그리고 발코니까지 겸비한 매물이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아파트처럼 편리하게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사용하실 수 있고 또 CCTV를 설치해놔서 방범도 굉장히 신경을 쓴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으로 또 도로가 넓기 때문에 개방강, 채광강 그리고 주차도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또 눈여겨볼 것이 또 쓰시는 것들이 대부분 LED 뭐 이런 전등도 쓰시고 일괄 소등등 같은 경우도 많이 다시는 편이라서 이 건물도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임대인이나 실입주자분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내부를 갖고 있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가격 점검해 볼게요. 임대 수익이 얼마나 나나도 궁금하고요. 매매 가격 분석해 주신다면요. 네, 매매가는 주변 지역보다는 좀 저렴하게 나왔고요. 분양가는 2억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세를 놓는다면 2억 1,500 정도가 지금 주변 시세를 알아보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인 2,500만 원으로 이제 투자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공실 업기로 유명한 지역 중에 하나가 합정동입니다. 그래서 월세를 놓으신다면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3천에 90만 원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융자 최대로 활용하시면 1억 6천이니까 소액인 5천만 원 정도 투자하시고 수익률을 한 9%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매물에 접근을 할 때 분명히 유의할 점 한두 가지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만 좀 체크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역세권이다 하면 무조건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역세권 매물을 볼 때 중요한 건 아무리 매물이 역에 근처에 있더라도 주변에 정말 회사들이 많이 포진을 되어 있고 상권이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마포구가 가져가는 모토를 확인해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매물 살펴보고 왔습니다. 마포구 합정동 매물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이제 매물 한 개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남 뉴타운으로 여러분들 안내할게요. 한남 뉴타운 4구역 다가구 주택입니다. 92년도에 준공 완료된 건물이고요. 3층 전체 동을 저희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매매 금액이 5억 9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1천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1억 8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한남 뉴타운 4구역 가겠습니다. 김하연 소장님 추천 포인트 점검해 주세요. 네,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사업 속도가 빠른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사업성도 굉장히 우수한 지역입니다. 자, 가격 메리트 지역에서 한번 보시면은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5억 9천만 원입니다. 권리가액이 5억 9천만 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본 매물은 프리미엄이 전혀 붙어 있지 않은 한남 뉴타운 4구역에 위치한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앞으로의 수익성을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재개발에서는 각각의 개별성이 있죠. 그래서 그 건물 자체의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에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5억 9천만 원 30평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 자, 예상 가격이 약 조합원 분양가가 7억 원이 예상되는데요. 입주 시점의 분양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입주 시점에는 이제 매매가라고 하죠. 매매 가격이 약 14억 원이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증여세를 절감하고요. 또한 소득을 극대화하시려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면서 특히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대출하고 그 보증 금액을 합했을 때 그 나머지 금액이 약 1억 8천만 원으로 그러니까 비교적 한남 뉴타운에서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라는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매물입니다. 이쪽
관심 있으신 분들 여전히 많으실 거예요. 한남 뉴타운 4구역이 가진 특징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부장님? 네, 한남 뉴타운 4구역 같은 경우는요, 지금 뭐 3구역과 같이 중심 상업지역이죠. 이 지역이 한남 뉴타운 전체의 중심 상업지역인 그라운드 2.0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한남 뉴타운 조합 측에서 지금 서울시에 신분 당선이 들어서게 지금 신청을 넣은 상태라서 아무래도 이 지역에 신분 당선이 한남 뉴타운에 들어서는데요. 이 한남 뉴타운의 이 지역의 중심 상업 지역인 그라운드 2.0에 들어설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강남 재건축, 특히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나 특히 반포 재건축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강남보다 더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남쪽으로는 한강을 바라보고요. 오른편으로는 민족공원입니다. 위쪽으로는 남산이고요. 배산 임수영의 제대로 된 입지 형성,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가장 좋은 곳에 교통이 제일 발달된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입지적 우수성은 뭐 모든 국민이 다 아실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사님, 네. 한남 뉴타운 4구역 이게 지금 이제 개발되는 어떤 진행 상황이라고 할까요? 이게 어느 정도로 빠른 것인지 이것 좀 체크해 주세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3구역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근데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동아 아파트, 그냥 기존의 지금의 신동아 아파트의 조합 측에서 동의를 다 얻지 못해서 그게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달에 모든 동의를 얻어 75.64%인가 하는 그런 높은 동의를 얻어서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작년 12월 달, 그러니까 12월 23일인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1월 6일입니다. 지난주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그 정도로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용산구청하고 서울시에서 한남 뉴타운 재개발에 대한 추진력에 대한 그 기대감을 실케하는데요. 지금 보름 만에 조합 설립 인가를 줬단 말이에요. 신청을 내고.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서울시에서 설계 공모 당선작이죠. 설계 공모 당선작을 채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적률과 그다음에 인센티브가 같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사업 수익성도 좋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역에 비해서요. 조합원 수가 가장 적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성에 대해서는 뭐 4구역 정도는 뭐 5구역 못지않은 입지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시세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한남 4구역 자체가 뭐 호재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지만 인근 지역에 어떤 또 호재들이 또 있나?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뭐 정책적으로 보면은요, 연말에 부동산 그 3법이 통과했잖아요. 자, 그 부동산 3법의 가장 큰 수혜 지역이 바로 강남 재건축이고요. 그다음에 한남 뉴타운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부동산 3법이 다 이게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입지에 사업성이 좋은 곳에 가장 큰 효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한남 뉴타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요, 특히 그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민간 주택에 대해서는 상한제가 거의 폐지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가 높아질 예정이거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가가 높아도요, 강남처럼 많은 수요자가 몰릴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걱정이 없고요. 거기에 따르면 뭐 일반 분양가가 높아가면 당연히 조합이 부담할 수 있는 추가 부담금에서 오히려 짐을 덜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면에서는 가장 큰 수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12월 19일이죠. 작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가 미 8군 부대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는 기본계획을 변경했는데요. 전시작전권인 전환 연기에 따라서 한미연합사가 당분간 여기 머물게 되거든요. 예전엔 6개 공원으로 나눠졌는데요. 지금은 1개의 공원으로 해져서 1개의 공원으로 통합이 돼서 2018년부터 임시 개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 개장할 예정이었던 것보다 약 2년이 빨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신분 당선도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지하철의 호재까지 같이 작용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빠른 사업 속도를 보이고 있는 한남 뉴타운 4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매물이 거둬들이고
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이 없는 매물 찾기가 굉장히 힘든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건물 봐주시고요. 가격도 체크해 주세요. 매매 가격은 5억 9천만 원이고요. 지금 현재 임대 보증 금액이 2억 1천만 원 들어 있습니다. 대출 금액이 2억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 1억 8천만 원인데요.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한남 뉴타운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가격대까지 확인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매수시 유의할 점도 좀 체크해 주실까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조합원들이 분양을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물딱지라고 하죠. 물딱지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프리미엄이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는 분할 다세대는 지금 현재 시기에서는 프리미엄이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앞으로 추가 분담금이 조금 높게 형성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분할 다세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입하기에는 조금 꺼려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남 뉴타운 4구역 다가구 주택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매물 정보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방송 이후에도 저희 전화 받을 거예요. 02-2077-6392번입니다. 639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매물 정보 얻어갈 수 있어요. ANC 도시개발 김하나 소장, ENR 투자연구소 이수희 소장과 함께했고요.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